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정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입니다. 네. 많은 분들 여러 가지 휴가지 중에 해외 가시는 분들도 있고 국내 여행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국내 여행하시는 분들은 차량을 많이 활용하시죠. 자, 그런데 이 차량 점검을 안 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요, 굿모닝 차차차 시간에 여름철 특히 휴가철 차량 관리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주부들을 위한 알짜 생활 정보를 소개해드리는 산림구단 엄지척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름이 되니까 몸이 나른해지고 괜히 피곤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맞아요. 여름만 되면 이렇게 김현욱 씨처럼 몸과 마음의 피로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럴 때일수록 보양식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자, 여름에 활력을 높일 수 있는 10분 단백질 요리. 야, 이거 10분 만에, 그러니까 이게 몸이 나른할 때 이제 단백질을 공급해줘야 되는데 이걸 10분 만에 할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호섭 셰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식품영양 박사시죠. 전영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꽃미남 셰프가 나오셨어요. 일단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영양소는 최소화하고 맛을 극대화하는 그런 요리를 하는 신효섭 셰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를 위해서 특별한 건강식 요리를 준비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오늘 사실 여름철 하면은 이 보양 음식 굉장히 많이 찾으실 텐데요. 맞아요. 그 중에서도 사실 단백질을 잘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손쉽게 먹을 수 있고 또 10분 안에 요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단백질 요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단백질 요리하면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대부분 그렇죠. 고기류 이런 것들이. 예. 근데 10분 만에 한다고 하니까 이효리 씨가 일단 팬미닛. 팬미닛 씨라는 게 이제 시간적으로가 아니라 간단하다, 짧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어서 짧은 시간을 요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먼저 궁금한 게 오늘의 주제가 여름 활력을 높이는 10분 단백질 요리인데 맞아요. 여름철에 우리가 이렇게 단백질을 꼭 챙겨 먹어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있죠. 단백질이 그러니까 몸 구성 성분의 필수적이고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름에 왜 이열치열 부양한다고 수혜정 씨도 삼계탕 혹시 드시러 가시지 않으세요? 그럼요. 저 그저께도 먹었어요. 그저께도 드셨죠. 삼계탕, 장어, 추어탕을 그 여름 보양식으로 많이 챙겨서 드시는데 이 음식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네. 그 주 재료가 단백질 식품이라는 거죠. 장어, 닭, 미꾸라지 등. 그래서 이 단백질이 결국 몸의 구성 성분이 되면서 기력도 높여주고 면역력도 높이면서 피로 해소, 원기 회복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네요. 챙겨서 먹어야 탄수화물, 되겠죠. 지방,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다 중요하겠지만 여름철에는 특히 단백질이 우리의 그 피로를 좀 없애주고 무기력함도 날려주고 몸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 그렇죠. 기운을 주는 거죠. 듣기만 해도 힘이 나네요. 단백질 요리가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자, 그럼 어떤 요리죠? 한번 가보죠. 네. 이 요리는요, 일단 SNS에서 굉장히 핫한 요리입니다. SNS에서. 네, 그리고 또 만들기도 워낙에 간단하기 때문에 많은 지금 요리를 잘 못하시는 분들에게도 사랑받는 요리인데요. 이름하여 마약 계란입니다. 마약 계란? 네, 마약 계란. 이거는 이제 먹으면은 끊을 수 없다는 뜻일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그만큼 맛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맛도 있고 굉장히 좀 이게 하나 먹으면은 하나로서는 조금 모자른 계속 손이 가는 약간 그런 요리라고 하죠. 지금 좀 전에 보였는데 요리가 언뜻 봐서는 그냥 계란 장조림 같은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자, 보세요. 비슷하네요. 근데 이게 마약 계란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보통 운동하시는 분들 운동 끝나고 계란 많이 먹잖아요. 계란에 단백질이 얼마나 있나요? 많이 있겠죠? 계란에 단백질이 많은 것뿐만이 아니라요. 질적으로도 정말 계란은 우수한 단백질 식품인데 이제 단백질의 질을 평가하는 점수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단백가라고 부르는데 그 많은 고단백질 식품 중에서 단백가가 100점인 유일한 식품이
달걀이라는 거예요. 담백가 네, 100점이요? 계란이에요. 네네. 100점 만점? 100점 만점이에요. 100점 만점이 오. 계란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좋은데 이제 네. 한동안 왜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많아. 네, 맞아, 그래서 맞아요. 계란 많이 먹으면 안 돼. 네, 그러셨었는데 실제로 이제 레시틴 성분이 콜레스테롤 조절해 줄 수도 있고요. 네. 최근 많은 연구들에서 그 계란 노른자에 있는 콜레스테롤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안 높여. 그래서 네. 안심하고 이제 드셔도 되는 그런 보양 식재료가 되는 거예요. 정말 그 값도 싼 단백질 맞아요. 공급원이 계란이잖아요. 맞아요. 누구나 뭐 남녀노소 뭐 이게 버는 거에 상관없이 그렇죠.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오키도 그렇게 단백질을 좋아해가지고 계란 하나 계란으로요? 드실라고 이렇게 한번 개가 한번 치고 요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네. 이 재료를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요. 네. 정말 집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추가적으로 저는 계란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계란 주인공이고. 네, 양념 자체는 뭐 진간장과 그리고 물, 맛술, 그리고 설탕. 네. 뭐 이 정도만 준비해 주셔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간장은 이제 국간장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조선간장도 있고 그렇죠. 진간장을 써. 진간장을 진간.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요. 네. 진간장이 아무래도 맛이 좀 더 진하고 색이 진해요. 그래서 계란에 넣었을 때 뭔가 색이 좀 잘 입혀지는 네.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진간장을 좀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저는 계란을 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네, 네. 지금 옆에 물이 끓고 있어요. 네, 지금 끓이고 네. 있어요. 네. 근데 이 계란을 반숙으로 삶아주는 게 굉장히 포인트인데요. 오늘처럼 지금 물이 끓고 있는 상태면 한 6분 정도 삶아주세요. 물을 끓인 다음에 계란을 넣을 경우 끓는 6분 물에? 삶으면 반숙입니까? 그렇죠. 그러고 만약에 네. 내가 물이 아직 안 끓었다. 차가운 물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8분 삶아주시면 됩니다. 어. 네, 그렇게 해주시면 그러니까 돼요. 물이 2분이면 끓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하나 깨졌네. 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이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차가운 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차가운 물로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끓는 물에다 넣으면 이게 예를 들어서 껍질이 좀 깨지면서 그렇죠. 이렇게 옆에서 되는 삶아올 경우가 수 있군요. 있어요. 아. 근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냥 삶아줘도요. 나중에 까보시면은 그냥 모양 형태는 유지가 되어 있어요. 보통 계란에 그 약간의 네. 그 수분들이 나오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계란탕이네 계란탕 지금. 예. 보통 이런 경우 당황하기 쉬운데 신 셰프께서 네. 이럴 수도 있으니까 끓는 물에 넣지 마세요. 아, 그리고 뭐 이제 어머님들 집에서 냉장고에서- 하실 때 충분히 있었던 일들일 거예요. 그 냉장고에서 왜 갑자기 꺼내면은 차가웠다가 팽창을 하면서 껍질이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온에서 약간 놔뒀다가 네네네. 익히게 되시면은 네. 껍질이 깨지는 경우들이 거의 없어지겠죠. 네. 괜찮은 게 미리 준비를 좀 해놨습니다. 아, 네, 미리 준비를 넣는 법만 알려주고 그렇죠. 이렇게. 네, 생방송을 시간 위해서. 관계상 미리 삶아놨고요. 네. 이 삶은 걸 준비해 주신 다음에 네. 제가 양념장을 좀 만들 겁니다. 그 전에 하나 여쭤볼게요, 네. 신 셰프님. 많은 분들이 계란 좋아하긴 하는데 네. 잘못하면 그 계란에서 약간 그 특유한 계란만의 비린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있어요, 맞아요. 네, 그거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일단은 삶을 때 뭐 계란에 소금을 좀 넣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으시고요. 네. 식초를 좀 넣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오늘은 저는 특별하게 좀 추가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뭐예요? 양념에 들어가는 게 바로 이게 뭐죠? 요거는 레몬 껍질입니다. 레몬 알맹이가 아니라 껍질. 그렇죠. 이 레몬 알이 들어가게 되면은 네. 이 물론 향이 좋지만 맛이 변화가 생겨요. 근데 레몬 껍질이 들어가면은 향만 있기 때문에 계란의 비린내를 잡아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혹시 네. 레몬 껍질을 말려서 갈아가지고 가루를 좀 이렇게 섞어주면 어떨까요? 그거 굉장히 좋죠. 야, 내가 그냥 방금 전에 생각했는데. 야. 네. 김현우 씨 아이디어가 근데 굉장히 건강하겠네요. 좋은데 굉장히 좀 번잡스럽죠. 그런 단점이 있다. 대부분 이렇게 귀찮구나. 얘기하시고 잘 안 하시기 때문에 그냥 빠서 그러네. 그 알맹이는 요즘 더우시니까 네. 뭐 이제 이온 음료 같은 걸 섞어서 에이드처럼 드시고요. 이렇게 아이고. 껍질만 요리에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 안 하고 말지 복잡한 것보다는 좀 단순하게. 왜냐면 여름에는 더운데 뭐 하기 네. 싫잖아요. 그렇죠. 어머님들 다 싫어하시거든요.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 보여드릴게요. 네. 네, 그 전에 제가 교수님께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레몬 껍질이 실제로 이 계란 비린내를 잡아주나요? 이유가 뭘까요? 뭐 예. 레몬의 상큼함도 있지만요. 그 신맛 성분이 그 황을 중화시키기 때문인데 이제 계란의 비린내가 나는 이유가 달걀 그 흰자의 단백질 성분 때문이에요. 단백질을 이루는 황 성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풀어지면서 특히 익히게 되면은 다른 성분들하고 결합을 하면서 비린내를 네. 더 많이 증가를 시키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알코올도 넣고 매운맛 성분들도 넣었는데 레몬의 신맛 성분이 황을 중화시켜서 이제 비린내를 확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요리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정 좀 네. 알려주시죠. 사실 오늘 요리는 누가 해도 다 좋은 맛이 나기 때문에 네. 자, 일단 간장을 한 컵 정도 부어주시고요. 간장 한 컵, 네. 진간장으로. 진간장. 진합니다, 생각만. 그리고 물이에요. 생각만 봐도. 생수를 같이 넣어주시고요. 아니, 진한 간장을 넣고
그걸 또 희석시키는 물을 또. 아 이게 그렇다고 너무 짜니까 네, 그런 거 예. 필요합니다. 네. 예. 저염으로 해주시네요. 네, 그다음에 그리고 여기에 이제는 올리고당? 물엿이에요. 올리고당도 물엿입니까? 좋고 물엿도 좋아요. 아, 꿀도 괜찮죠? 네, 꿀도 괜찮은데요. 꿀은 향이 굉장히 강한 재료여서 아. 요리하실 때는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좀 좋아요. 아, 네, 그리고 설탕이에요. 설탕 조금. 네, 설탕이 좀 많으니까 설탕 설탕을 이게 중요한 조금이 포인트가요. 아니네요. 네. 그냥 뭐든지 알면 사실 좀 그래요. 네, 그리고 이게 맛술을 좀 넣어줄 건데요. 맛술까지. 맛술도 비린내 잡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예. 일단은 뭐 집에 뭐 이런 레시피들 보시면요, 청주 나서 알코올을 많이 넣으시는데요. 저희는 가열을 하는 레시피가 아니기 때문에 네. 웬만하면은 맛술은 괜찮은데 청주는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아, 끓이지 않고. 네. 그냥 이게 바로 굉장히 여름철에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계란 장조림 같은 경우는 네네. 엄청 푹 끓여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땀도 뻘뻘 나고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그 가열을 안 해도 된다니까 맞아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가열을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어머니들은 예. 더운 여름철에 조금 더 좀 편하게 하실 수 있는 요리라고 할수 생각이 있겠다. 들고요. 설마 여기다 네. 계란 네. 넣으면 끝인가요? 그쵸. 야, 나 그냥 여쭤봤는데 진짜예요? 맞아요. 지금 설탕만 잘 녹여주시면은요, 이제 재료들을 좀 넣어줄 거예요. 근데 일단 먼저 계란을 먼저 넣어주시고요. 와. 자, 이렇게 하면은 계란에 이게 맛이 벨까 싶거든요. 그러게요. 저희가 네. 장조림 만들 때 끓이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끓이면은 그래서 네. 요즘에 네, 이게 일부러 또 핫한 메뉴입니다. 침투시키라고 맞아요. 끓이는 걸 수도 있는데. 근데 여름에 저는 정말 요게- 불 옆에 있으려면 너무 힘든데. 그러니까. 저도 싫어요. 저도 집에서 뭔가 할 때 좀 간단하게 해먹는 걸 좀 좋아하는데 네. 이 메뉴는 일단 간단하고 네. 또 이렇게 좀 맛이 좋으니까 많은 네. 분들이 사랑을 해주시는데요. 지금 여기다가 이제 계란 네. 담그고 버섯 표고버섯이에요. 넣고 표고버섯 넣고 네, 건표고버섯 같은 거 같이 넣어주시면 요것도 네. 같이 잘라서 드시면 괜찮거든요. 그다음에 양파. 양파는 그냥 좀 크게 좀 다이스해서 큼직하게 썰어서 네,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고추, 고추. 홍고추를 고추 조금. 들어갔고. 네, 홍고추가 넣으니까 색깔이 확실히 좋아지네요. 네. 저는요, 보통 저는 이제 꽈리고추를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요. 꽈리. 이 꽈리고추도 그 볶아가지고 먹으면 맛있잖아요. 맛있죠. 맞아요. 근데 이게 같은 고추여도 이 향이 완전 다릅니다. 아, 꽈리가? 네, 그래서 꽈리고추가 들어가면 굉장히 그 약간 고급진 마약 계란이 되는 거죠. 굉장히 색감 자체가 좋아요. 네. 지금 빨간색, 초록색 뭐 이런 것들이 막 어우러지니까 자, 식감이 그리고 일단 여기에 이제는 파를 좀 넣을 건데요. 파는 조금 두툼하게 썰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네. 파도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지금 딱 파 크기가 설렁탕에 넣는 파 크기예요. 그러네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좀 더 네. 크게 하시게 되면은 네. 뭐 집에서 고기 같은 거 구워 드실 때 같이 드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비린내 잡는 그렇죠. 레몬 껍질을 네. 같이 넣어주시는 거죠. 조금 부진한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말려서 갈아가지고. 네,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네. 약간 셰프들이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보관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네. 일단은 제일 좋은 건 그냥 전날에 만들어서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게 가장 좋으시고요. 그래도 최소한 3시간에서 한 5시간 정도는 돼야 좀 맛이 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만 있으면은 끓이지 않아도 계란의 맛이 잘 배 수 있나요? 그렇죠. 충분히 배입니다. 충분히. 네, 그래서- 충분하다는 표현을 쓰였어요. 네. 그럼 하루 정도 그냥 해가지고 놔두고 다음날 먹으면 좋겠네요. 일단. 네, 그래서 이 요리 자체가요. 왜 네. 가열을 안 해야 되냐면 네. 계란은 약간의 온도만 있어도 계속 익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약간 차가운 상태의 양념이 있으면 반숙의 유지가 쭉 됩니다. 예. 그래서 뭔가 드셨을 때 훨씬 더 만족도가 좋으실 거예요. 저는 반숙 진짜 좋아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자, 이렇게 해서 담궈 놓으면은 네. 저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기대하는 시간. 이거는 이제 하루 정도 매일 만들어서 보관을 밥도 해놓은 준비가 돼 거예요. 있네요. 네. 예. 자, 이렇게 지금 준비해 놓은 거를 제가 한번 잘라서 네. 네. 보여드릴게요. 정말 와. 끓이지 굉장히 않아도 궁금하다. 된다는 것이 놀랍네요. 너무 좋죠. 마약 마약 계란 계란. 맞는데요? 정말 실제로 계란 장조림 몇 시간 끓인 장조림처럼 충분히 그러네요. 색이 네. 배어났어요. 그 밥 위에다가 예. 제가 하나 얹어드릴게요. 그러면은 그러니까요, 예. 혹시 한번 잘라 보시겠어요? 잠깐만, 요거 참기름인가? 네, 참기름 한번 싹 두르신 다음에 이렇게? 네. 한번 이게 충분히 젓가락이나 숟가락으로도 쫙 갈라지거든요. 한번 네, 갈라볼까요? 저도 한번 드려. 나오네요, 이게. 이렇게. 아니 어렸을 때 어머니들이 네, 해주셨던 왜 달걀에다가 네. 따뜻한 밥에 간장 참기름 비벼서 잘 비벼서 맛있게 삶아졌네. 먹었던 이게 정말 왜 마약인지 드셔보시면은 정말 끊기가 힘들어요. 이거는 한번 드셔보시면 끊기가 힘든 메뉴입니다. 어떠세요? 그렇게 짜지도 않아요. 네. 밥에 딱 좋은 정도의 반숙이라서 짜기. 입안에서 너무 부드럽. 부드럽게 아니, 퍼지고. 맞아요.
반숙이라는 건 제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노른자는 잘 퍼지는 거는 보이는데 그게 신기한 건 흰자. 이 부분도 지금 굉장히 부드럽다는 거예요. 보통 흰자 많이 익히면 딱딱하잖아요. 전혀 그렇지가 않은데요. 그리고 계란 장조림에서는 이 노른자가 퍽퍽할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부드럽고 이 간장 때문에 지금 계속 숟가락이 가는데 근데 궁금한 건 이 간장이 또 우리 건강에 여름철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여름엔 특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기온이 높다 보니까 왜 땀도 많이 나고 또 활동량이 많으시는 분들은 염분 배출도 된다 그래서 이온 음료를 챙겨 드시잖아요. 운동하실 때 특히요. 예. 근데 간장은 그 이온 음료를 대신할 만큼 정말 많은 미네랄이 들어있는 거고요. 이제 이게 발효식품이잖아요. 간장이. 맞아, 발효하는 과정에서 막 네. 유기산이 생겨가지고 네. 여름에 내 지친 몸에 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고 피로도 회복시켜주면서요. 계란에 들어있는 철분이 사실 흡수가 안 돼요. 그런데 간장의 유기산 성분이 내 몸에 진짜 영양으로 만들어주면서 마약 계란으로 진짜 건강을 챙겨줄 수 있을 것 왜 같네요. 마약 계란인지 알겠어요. 맛도 그런데 건강도. 진짜. 그러니까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 있는 게 네. 바로 간장. 그렇죠. 그래서 간장이 부족하면 우리가 애간장이 탄다. 그런 건가요? 표현을 쓰는 게 아닌가 생각하면서 정확했네요. 네. 제가 원래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레시피 첫 번째 굉장히 간단한데 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확인하시죠. Baby, why you staring at your cell phone? Why you got your back against the wall? What you talking about with all your girlfriends? Need to get your ass out on the floor. I know you wanna ball it, baby. I understand. Who's wearing all that 자, 제가 요리를 하게 되면 레시피를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공개하고 또 못 보신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워낙 간단해가지고 그러게요. 레시피를 공개하는 시간조차도 사실은 짧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 요리를 그러네요. 준비해야 되는데 네. 그 시간이 조금 부족할 촉박했네요. 정도로. 예. 자, 다음 요리 네. 가보죠. 두 번째 요리는요. 정말 이거는 어머님들에게 희소식이에요. 어머님께 왜냐면 희소식. 어머님들 냉장고에 혹시나 해서 남겨놓은 채소 짜투리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그거를 잘 활용하는 메뉴인데요. 머핀 계란을 준비했습니다. 머핀이라고 하면 우리가 머핀. 그 빵, 그죠?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맞습니다, 먹는 그 빵. 맞습니다. 네. 머핀하고 채소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 요리 네. 이름은요. 사실은 그 이탈리아식 계란찜이죠. 프리타타라는 음식인데요. 네. 이거를 네. 제가 조금 더 쉽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완성된 모습인 거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이게 좀 뭔가 굉장히 요리스럽잖아요. 근데 네, 어머님들이 그냥 계란찜 하는 것보다 더욱 쉽습니다. 더 쉽습니다. 좋아요. 이게. 자, 네. 계란찜도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요리라고 생각하지만 어렵거든요. 어려워요, 근데 지금 맛있게 하기가. 살짝 저희가 완성된 요리를 봤는데 네. 모양을 봐서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이런 느낌이 드는 요리였는데 계란찜보다 더 쉽다라고 지금 얘기하셨어요. 네, 그리고 얼핏 보니까 또 네. 시금치가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 시금치하고 계란하고 맛으로는 궁합이 워낙 좋겠지만 네. 그래서 선택하셨겠지만 영양학적으로는 어떨지도 궁금하네요. 시금치 누가 먹었어요? 뽀빠이가 먹고 악당을 물리쳤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름에 정말 기운을 줄 수 있는데 이제 계란이 단백질이 많아서 좋다고는 하지만 비타민 C가 없고 항산화 성분이 부족하잖아요. 그렇구나. 이 시금치의 녹황색 그 영양 성분들이 계란에 또 부족한 거를 보충해주면서 영양학적으로 정말 좋은 궁합이 되는데 저 네. 맛으로 승부를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 정도로 좋은 조합인 것 네. 같네요. 영양학적으로도 지금 완벽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런 걸 알고 혹시 재료를 넣나요? 사실은 그냥 넣는데요. 농담이고. 우연히 들어맞아요. 네, 제가 이게 좋다고. 그렇다 보니까 영양학적으로 물론 좋은 거예요? 재료학적으로도 그렇지만 이 맛과도 궁합이 맞는 것들이 대부분 영양학적으로도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했는데 사실 이 메뉴 자체는요. 집에 있는 냉장고를 잘 털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집에 있는 어떤 재료들을 조금씩 넣어도 뭐 괜찮습니다. 요즘 유행어로 냉장고 파먹기. 그렇죠. 아, 예, 네. 맞습니다. 남아있는 것들을 싹 이렇게 끄집어내서 맞습니다. 한번 어떻게 보면은 청소하는 겸 그렇죠. 네, 네. 싹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래도 오늘 자, 한번 파 먹어보죠 뭐. 네. 좋습니다. 네, 지금 일단 재료를 잠깐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요. 네. 역시나 계란이 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집에 뭐 우유나 생크림 있으신 분들은 우유나 생크림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시금치, 그리고 버섯은 양송이 버섯을 조금 준비를 해놨어요. 네, 네. 네. 그리고 여기 양파,
그리고 방울토마토, 약간의 모짜렐라 치즈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치즈가 있네. 사실 대부분 이 정도 재료는요 어머님들 냉장고에 다 있으실 거예요. 네, 다 주부님들 다 갖고 계실 테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있을 것 같은데 하나 모짜렐라 치즈 같은 경우 없는 경우 아, 그거 이거 대체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뭐 없으면 안 쓰셔도 되고요. 안 써도 뭐 되고. 피자 같은 거 드시면은 네. 이렇게 조그만 팩으로 네. 파마산 치즈 이렇게 아, 있으시잖아요. 오죠. 그렇죠. 뿌려 먹으라고. 네, 그거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건 있죠. 네, 왜냐면 치즈는 그리고 시켜 먹으니까. 뭐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렇게 네. 네모난 체다 치즈 네. 이런 거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치즈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어떤 거라도 활용할 수가 있다. 그렇죠. 치즈도 네. 굉장히 양질의 뭐 단백질과 지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적당량을 섭취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네. 네. 자, 가보죠. 자, 일단 예열을 조금 할게요. 자, 일단 후라이팬 자체가 특이한 후라이팬이 나왔습니다. 네. 이게 요즘 유행한 그 삼구팬이라고. 네. 삼구팬. 이게 굉장히 좀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계란 후라이를 해도 모양도 이쁘게 나오고 저희는 네네네. 이걸 사용해서 약간 머핀처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재료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 홈쇼핑 아닙니다. 네. 없으면 이제 다른 그 후라이팬을 좀 활용해도 되는 건가요? 그럼요. 예. 아, 저는 사실 동그란 그냥 후라이팬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렇게 하면 좀 더 간단할 것 같아요. 편안할 것 같아요. 네. 모양 자체가 네. 일단 보여드리는 거죠. 형성이 돼 있으니까. 자, 틀이 잡혀 있잖아요. 네. 계란을 넣어줄게요. 여기는 생계란입니다. 네. 네. 아, 깨는 방법이 다르네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그래도 좀 편하게 오. 할 수 있기 때문에. 계란을 이용해서 계란을 깨는군요. 네. 야. 계란으로 계란치기. 네,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네. 계란으로 계란을.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약간의 소금을 넣어주세요. 네. 먼저 소금이 들어가고요. 소금 살짝 넣어주시고요. 뭐 우유라든지 크림을 좀 넣어주세요. 저 궁금한데 요리하시는 네. 동안에 보통 어떤 셰프들은 이제 요리를 하시면서 약간 과장된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그 친한 셰프가 최 셰프 있는데 네네네. 소금 이렇게 지잖아요. 그냥 써도 아, 되는데 네네. 그렇게 뭐 치시죠. 이런 어떤 그 특별한 어떤 본인만의 아. 습관 없으세요? 저는요, 사실은 그 소금 같은 경우에 집에서 뿌리게 되면 아시겠지만 집에 막 난장판이 되잖아요. 치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아, 최대한 조심해서, 적당한 조심해서. 양을 조심해서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최 셰프는- 맞아요. 네. 저도 최 셰프는- 이렇게 위에서 뿌려보다가 그 네. 싱크대에 다 소금 퍼졌던 적이 있어요. 그렇죠. 혼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저희 주방에서 그렇게 하면 저는 혼날 맞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리할 때 최 셰프는 제가 들었는데 방송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집에서는 아유, 그럼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정리할 걸 얘기해요. 나중에 사실 요리하는 거는 막 신이 나는데 네. 끝나고 나서 청소하는 게 사실 맞아요. 설거지가 힘드니까. 예. 너무 힘들어요. 그런 경우 있죠. 네. 자, 그리고 이거는 올리브유예요. 올리브. 올리브유를 올리브 팬에 좀 둘러주시고요. 이제 달아오르기 시작했네요. 네. 자, 그리고 불을 약간 줄여놓을게요. 예. 네. 아무래도 너무 센 불로 하면은 금방 타버리기 때문에 약불로 바꿔주시고요. 채소를 먼저 좀 볶을 거예요. 아무래도 열이 좀 가열되었으니까 네. 양파. 저 여기도 같이 할게요. 예. 지금 모양 따라서 동그란 형태도 나올 것 같고 네모난 형태도 네모난 나올 것 형태. 뭐 동그란 형태로 나오는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머핀 형태로 나오니까 네, 네, 저희가 이름대로 머핀이란 머핀 요리를 계란찜. 이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아까 망언을 했던 게 계란찜이 쉬워 보인다 이런 얘기했는데 사실 계란찜이 어려워요. 저도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다 타더라고요 이게. 그쵸. 잘 만들기가 쉽지 네. 않죠. 그래서 원래 계란찜을 잘 하시려면요 수분을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육수라든지 물을 같이 넣어주시는데 저희 지금 만드는 머핀 계란찜도요 수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유를 넣은 거예요. 연유나 우유를 연유는 안 됩니다. 연유는 안 돼요? 연유는 안 돼. 우유. 우유만. 네, 우유나 크림. 우유나 우유나 크림. 크림. 연유는 안 되는군요. 네, 연유는 이제 단맛이 강해서요. 여기 토마토를 좀 넣어줄게요. 방울토마토. 네, 방울토마토를 네. 4분의 1 토막. 그냥 토마토도 괜찮으세요. 네. 요즘에 토마토가 또 여름 과일이기 때문에 뭐 많이 구매하시면은 네, 잘 네. 못 드시더라고요. 끝까지 이렇게 요리로 해서 드시면 너무 좋죠. 네. 자, 그리고 시금치요. 자, 시금치는 넣어주신 다음에 살짝만 볶아주시면 돼요. 그렇죠. 뭐 생으로도 먹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일단은 각종 그 채소들을 먼저 올리브 오일과 볶은 다음에 네. 계란을 마지막에 여기다 붓나 봐요. 왜냐면요, 이 채소에서 나오는 수분감들이 있는데요. 그 수분감들이 이게 볶아지지 않은 상태면은 네. 계란과 따로 분리 현상이 좀 일어나요. 그래서 정말 따로따로 노는 딱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살짝 볶아주신 다음에 해주시는 게 더 좋죠. 네네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계란 그렇죠. 계란을 풀어서 이거 지금 먼저 넣을게요. 네. 자, 붓고 있습니다. 네. 팬 모양대로.
오히려 더 쉽네요. 저는 다 섞어서 스크램블처럼 하실 줄 알았더니 굉장히 단순하네요. 네. 요리 방법이. 채소를 다 요런 볶으시고. 요런 식으로 약간 동글동글하게 네. 해주시면은 네. 이게 집에서 아이들 있으신 분들은요 아. 굉장히 또 요런 모양들 좋아하거든요. 사고 네. 사야겠네. 아, 이거 뭐 저거 계란물을 어떻게 뭐 모양대로 할 수가 프라이팬 없으니까. 갑자기 홈쇼핑 되셨는데요. 뭐 받은 거 없습니다. 자 그리고 모짜렐라 치즈를 같이 좀 넣어주시고요. 살짝 마지막에. 한 번만 저으신 다음에 네. 이제 익혀주시면은요 약한 불로 익혀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약불로. 네.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약간의 후추를 위에다 마지막 살짝 후추로 마무리. 후추는 어떻게 좀 이렇게 뿌릴까요? 후추는 이렇게. 자 이렇게 뿌리신 다음에 약한 불로 익혀줄게요. 네. 모짜렐라 치즈가 또 신의 한 수가 되겠어요. 네, 네, 준비해놔야 되겠네요. 그래서 섞어서. 만약에 시간이 좀 급하다 그러면은 좀 이렇게 볶듯이 해주세요. 아. 볶듯이 해주시면 익는 시간은 훨씬 더 줄어드는데 단축되겠네요. 네, 단점은 조금 부드러움이 좀 사라집니다. 아. 지금 이제 생방 중이라서 네. 예, 이렇게 좀 섞어주고 계신 거고 집에서는 뭐 이거 시간이 그렇죠. 있으니까 오히려 천천히 모양을 해주시면 좀 여유 되고요. 있게 하시면은 이것도 10분 안에 다 끝나는 요리네요, 진짜. 그렇죠. 예. 이 뭐 채소 손질만 조금 빨리 해주시면요, 네. 금방 끝나는 요리죠. 예. 자 이제 이거 그래도 익어야지 또 드시니까. 네네네. 근데 정말 참 뭐 계란이나 안에 들어간 채소나 우리 냉장고에 흔하게 있는 재료들인데 이걸로 머핀이라는 형태로 우리가 먹을 수 있다니까 이게 먹는 재미도 있지만 보는 재미도 쏠쏠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팬이 없으신데 작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네. 집에 종이컵을 동그랗게 자르신 다음에 네. 프라이팬에다 놓고 그 볶은 채소 넣고 계란을 물을 넣어주시면은 그 모양대로 잘 또 유지가 돼요. 종이컵 윗부분을 그렇죠. 조그맣게 잘라가지고 네네. 딱 놓고. 그렇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예. 그러면 진짜 머핀 모양이 나오겠는데요. 네. 그 방법이네. 예. 삼고 안 사도 되겠네. 그렇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머핀 계란찜이 네. 되는 겁니다. 예. 네. 자, 하면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생방송이니까 네. 레시피를 일단 보여드리고 먹는 건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레시피 확인하시죠. Blackburn, I've so long without you gone. Today now, I'm here hanging out in the streets, thinking about reactions of actions. War. 야,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네. 예, 요거예요. 딱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완전 네,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미니 피자 같은 느낌. 그러니까요.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이거 딱 아침도 접으니까 손으로. 접어져요. 예. 각종 진짜 지금 얘기한 대로 미니 피자 같아요. 네. 머핀이라기보다는 네네. 피자 계란찜이라고 해도 될 만한. 그러겠네요. 네. 그런 맛이에요. 다양하게 섞여 있습니다. 채소 가득 머핀 계란찜. 맛있네요. 일단 채소 안 먹는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좀 좋은 네, 메뉴죠. 네. 네. 그러네요. 그러면서도 네. 자극적이지 않아서 네. 아이들이랑 같이 먹기에도 부담 없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네네네. 자, 이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네. 마지막 요리 또 있죠? 네, 마지막 요리는요, 정말 이거는 궁중 요리에서나 볼 법한 정말 네. 고급스러운 요리라고 많이들 알고 계신 초계탕을 만들어 볼 건데요. 아, 이거 씹은 어려운데? 초계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름철에 닭을 많이 먹는 이유가 뭔가요? 닭에 사실 영양 성분도 많은데 이제 예전 우리 조상 시대 때는 사실 채식 위주였어요. 그러니까 동물성 네. 이제 단백질을 먹을 기회가 없었으니까 지치고 몸이 힘든 여름에 몸을 보양해야겠다. 그러면서 닭을 많이 드셨는데 이제 그게 전해져 오면서 이제 우리가 여름에 찾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소고기보다 값이 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양질 단백질, 미네랄이 다 내 몸을 이제 보충해줄 수 있는 거고요. 사실 닭은요 이열치열 삼계탕도 좋지만 네. 오늘 셰프님께서 만들어주실 시원한 초계탕 그리고 뭐 닭 가슴살 무침 등 너무 여러 가지로 개인에 맞추는 그 보양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초계탕은요, 그래서 만드는 거죠. 손이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10분 만에 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사실 초계탕 만들려면 정말 몇 시간의 시간이 좀 네. 필요한데요. 네. 일단 좀 간단히 만들 수 있는 것 좀 보여드릴 거고 재료를 좀 먼저 네.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이, 당근, 양파 그리고 파프리카를 좀 준비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동치미 육수예요. 네. 동치미 육수 준비해 주시고 식초, 겨자는 또 개인적인 취향대로 좀 넣어서 드실 수 있고요. 여기에 저는 약간 맛을 살리기 위해서 초고추장을 준비를 했어요. 아우. 네, 사실 이것만 있으면 육수는 끝이고요. 요게 네. 중요한 건 닭은
저는 요즘에 판매하고 있는 훈제닭. 아, 훈제닭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네요, 보니까. 그게 방법이네요. 어떻게 보면. 닭가슴살인가요? 맞습니다. 훈제 닭가슴살이에요. 자, 마지막 요리는 10분 요리가 아니라 4분 요리가 됐습니다. 간단합니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 일단 네. 뭐 결대로 좀 찢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일단 그 육수를 조금 만들어야 되는데요. 자, 육수를 먼저 좀 만들도록 할게요. 육수는 뭐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 수 있는데요. 네. 먼저 저는 조금 더 편하게 만들 수 있는 네, 방법을 네, 보여드릴게요. 일단 육수 넣어주시고요. 아우, 자, 그리고 여기에 동치미 육수. 초고추장. 동치미 육수에 초고추장을 풀어요. 네, 초고추장 풀겠습니다. 아, 초고추장을 풀면 이게 맛이 어떨까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래서 뭐 믹서기 같은 거 있으시면요, 믹서기에다 좀 갈아서 해주셔도 되는데요. 이 정도는 사실 믹서기 또 정리하는 것도 사실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같이 풀어주세요. 아니, 그리고 초고추장을 뭐 그냥 약간의 풀면 되지. 예. 겨자. 겨자. 네, 겨자는 이따가 제가 네. 드셔보시고 네. 난 좀 더 톡 쏘는 게 좋다고 하시면은요, 더 넣어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약간의 식초예요. 네, 식초를 아, 좀 넣어줄게요. 새콤달콤해야 되니까. 네, 식초까지 넣어주면. 식초도 새콤하고 좋아하시면 더 넣으면 돼요. 네, 육수는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근데 이것보다 좀 더 맛을 내고 싶다 하시면은요, 여기에 찢은 닭가슴살을 넣고요, 같이 한번 믹서기에 갈아주세요. 믹서기에 갈아주시면은 아, 진짜요? 맛이 훨씬 더 좀 약간 진해집니다. 오. 그럼 제가 살짝 보여드릴게요. 네. 아, 훈제 이렇게, 닭가슴살을 네. 여기다 넣고. 이거 좀 빼주시겠어요? 네, 우리 닭육수는 닭 맛이 좀 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닭고기를 조금만 넣어줘요. 너무 많이 넣어주시면은 너무 맛이 진해서 좀 어려워요. 조금만 넣어서 요거는 육수를 좀 진하게 해주고 나머지는 그냥 넣어서 그렇죠. 식감을 살리고. 그리고 좀 더 시원한 맛을 내고 싶은 분들, 좀 약간 감칠맛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요, 배나 사과를 같이 갈아주시면 돼요. 아, 여러 가지 방법이 네. 있네요. 이거 한 번만 갈아주세요. 네, 주세요. 네. 이건 제가 하겠습니다. 네. 네. 그동안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계란만큼 닭가슴살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닭가슴살도 단백질이 높나요? 알겠습니다. 예. 지금 현옥 씨 막 움직이면서 지금 네. 갈아주셨는데 몸짱 맞는다고 닭가슴살 한 번씩 다 드셔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백질의 함량이 거의 23%. 그러니까 우리가 100g이 있을 때 5분의 1 이상이 단백질인 거고요. 지방 네네. 함량이 정말 낮아요. 네네. 그래서 단백질이 몸에 좋은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이제 여름에 드시면 좋겠어요. 아, 요걸 체에 걸러서 좀 그래서 넣었어요. 체에 걸러서 넣는 거죠. 아. 그러니까 많은 양을 다 넣고 걸르시면은요, 네.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약간의 양만 이런 식으로 해서 꾹 짜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요 이제 맛이 닭고기의 맛이 쫙 나기 때문에 훨씬 더 진한 육수가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자, 이제 여기까지 완성이 됐어요. 사실 네. 육수만 준비가 되면은요, 거의 다 됐다고 보시면 나머지는 되고요. 그냥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끓이는 게 넣으면 아니니까. 됩니다. 네. 자, 일단 그릇에 근데 아유, 그냥 초계탕이 그릇으로 이렇게 쉬운 세트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요리라는 네. 게 알고 보면은요, 그러게요. 쉽습니다. 그렇게 거창하지가 않네요. 네. 아, 그리고 그 한 가지만 더 제가 좀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좀 특별한 재료를 좀 준비를 해놨어요. 일단 특별한 닭고기를요, 재료? 네. 다 찢은 다음에, 훈제닭. 네, 그치 여기에 자 일단은 깨예요, 깨. 예. 깨소금, 깨소금을 같이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요거는 약간 개인적인 취향인데요. 여기다 그 식초를 조금만 넣어주시면은, 미리. 네, 닭고기가 굉장히 좀 더 부드러워집니다. 오. 자,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넣을 건데요. 혹시 네. 이게 뭔지 아시나요? 뭔가요? 네, 요게 아마씨라고 하는 건데요. 요즘에 네. 그 네네네. 건강 슈퍼푸드. 슈퍼푸드죠. 예. 요 아마씨를요 제가 좀 곱게 갈았어요. 아, 믹서에. 네, 좀 입자가 크니까요 좀 네. 갈았는데 요 갈은 거를 네. 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넣어서 아, 예. 아까 아마 씨는 소개를 안 하시더라고요. 네, 비장의 무기였군요. 비장의 무기였죠. 자 이렇게 일단 해가지고 미리 한번 양념을 해서 네, 저기 국물에다 넣으면은 양념이 배도 더 맛있겠죠? 그렇죠. 좀 고소해지는 맛도 있고요. 어. 자 일단 제가 좀 담아드릴게요. 네. 닭가슴살 좀 퍽퍽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씹는 맛도 있어서 너무 좋겠네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어머님들한테는 그 또 이게 철분이나 이런 것들이 그 식이섬유가 또 아마씨가 풍부하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자 이렇게 담아주시고요. 네. 자 그리고 준비해 놓은 채소. 각종 채소를 네. 고명처럼. 자, 이런 채소들은 뭐 아마 충분히 집에 많이 있으실 예, 것 같아서 예. 얼핏 보니까 월남쌈에 들어가는 그러네요. 재료 같기도 해요. 네. 다양하게 활용을 해보세요 집에서도. 예. 자 그리고 오이도 네. 이렇게 해서 뭐 오이, 야, 파프리카, 양파, 양파, 들어가고요. 당근 이런 것들을 예.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물만 부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끝났습니다. 사실 예, 요리가 예, 예.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재료만 예. 만약에 준비가 좀 되어 있다고 네, 하시면은요, 네. 예, 예. 거의 뭐 5분 정도면 정말 끝나는 요리라고 그러네요. 위에 보시면 되죠. 던져가지고. 예. 자, 이렇게 해서 네. 굉장히 간단하게 끝났고, 저희도 이 시간이 끝났습니다. 아, 저거요? 예. 이렇게 네. 해서 국물만 부으면 되는 거죠. 네, 육수만 부어서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육수만 부으면. 육수는 냉동실에 보관하신 다음에 예. 드실 때 이렇게 좀 믹서기로 살짝 갈아서 네, 드시면은 살얼음지게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드시면 몇 번 더. 감사합니다. 이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시간 관계상 맛은 이후에 제가 알아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레시피는요, 저희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두 분에게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장마 때문에 날씨가 오락가락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면역력이 떨어져서 건강에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뭐니 해도 건강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장마철 건강을 지켜주는 음식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비가 오는 날에는 왜 이렇게 생각나는 음식이 많지? 파전? 칼국수? 아, 너무 많네.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장마철. 이맘때 먹으면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음식이 있는데요. 함께 맛보러 가볼까요? 핫한 여름을 쿨하게 즐기려는 사람들로 가득한 이곳은 놀거리 못지않게 먹을거리가 가득한데요. 동해 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싱싱한 해산물들이 입맛을 제대로 자극하는 가운데 속초에 오면 들러야 하는 맛집이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 더 인기라는데요. 맛 좀 볼까요? 자리에 앉자마자 나온 것은 생선구이. 사이즈부터 남다른데요. 종류도 다양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한다는데 어머나 저 새하얀 속살 한 입 먹으면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버릴 것 같아요. 아 군침돈다. 고등어를 낚아할 때 먼저 먹어야 맛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가자미나 이면수, 그다음에 이제 몰락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먹으면 식어도 맛있잖아요. 이걸 반건조로 했기 때문에 부서지지도 않고 좀 발라 먹기도 편하고요. 반건조 생선이라고요? 확인 들어갑니다. 겉으로 보기엔 오동통통 살이 그대로 살아있어 갓 잡은 생선 같은데 이게 다 말린 생선이에요? 정말인가요? 반건조 생선이에요. 저희가 70% 정도 말려가지고 굽는 거기 때문에 훨씬 식감도 좋고요. 건강에도 더 좋아요. 실제로 생선을 말리면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네, 생선을 건조시키게 되면은요, 필수 아미노산이나 단백질, 칼슘, 철분과 같은 미네랄 성분이 훨씬 농축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고요. 장마철에 위생적이고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손질해서 믿고 먹을 수 있다는 반건조 생선. 꼼꼼히 내장을 제거해주고요. 깔끔한 세척은 기본. 가장 중요한 것은 건조 시간입니다. 수분이 한 70% 정도 있을 때까지 건조를 해서 구이나 조림, 찜, 탕에도 쓸 수 있을 정도로 다 모든 조리에 가능하게끔 건조를 합니다. 건강에 좋고 맛은 더더 좋은 반건조 생선구이.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요. 깻잎에다 같이 먹어야 맛있어요. 깻잎에 생선을 올리고 속초 명물인 명태 아가미를 넣은 깍두기까지 올려주면 이름하여 생선구이 산업 완성. 그 맛은 어때요?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담백하고 기름에 튀긴 것 같은데도 기름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아요. 생선 본연의 맛은 그대로 나면서. 반건조 생선은 보관 시간이 길고 손질이 쉬워서 포장 손님도 많은데요. 실제로 어머니는 30년째 생선을 판매하신다고요? 50살에 여기 앉아가지고 지금 80. 우리는 이렇게 손질을 다 해서 이제 이렇게 깨끗하게 해놓으니까 또 손님이 특히나 먹어보고 또 오고. 반건조 생선구이, 나도 오늘 점심은 너로 정했다. 경상남도 김해, 이곳에는 어떤 건강식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작은 가게에 손님들로 가득한데요.
모두 공통적으로 주문한 음식이 바로 이 두부전골. 장마철에 먹으면 좋을까요? 두부 같은 경우에는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불릴 정도로 고단백 저칼로리 식물성 식품이고요. 또 식물성 지방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장마철 떨어진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두부전골은 뜨끈한 국물이 속을 따뜻하게 데워줘서 더 좋다고 하는데요. 몸에 좋고 맛까지 좋으니까 손님들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가네요. 맛이 깔끔하고 정갈하고 음식이 두부 자체가 영양 덩어리니까 이 두부가 또 가마솥하고 맷돌이를 갈아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맛이 억수로 구수하고 좋습니다. 가마솥과 맷돌로 요리를 한다고요? 전통 방식을 그대로 지켜온다는 말씀. 실제로 맷돌로 콩을 갈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콩도 특별한 콩이라는데. 산간지대에 있는 콩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산간지대는 기후변화가 심하고 콩도 단단하고 더 구수한 맛을 내고 있습니다. 좋은 식재료로 지극정성으로 만드는 두부. 이렇게 온 마음을 쏟아 음식을 만드는 데는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 두부 만드는 모습을 보고 또 직접 도와주고 맷돌로 직접 갈고 그래서 두부에 대한 제 대를 이은 집안입니다. 평생 두부를 만들어 자식들 배를 채워주셨던 어머니. 그 어머니를 도와 초등학생 때부터 두부를 만들었으니 와 벌써 두부를 만든 지도 40년이 넘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어머니의 손맛에 대표님의 특별한 노하우까지 더해져서 지금의 아주 고소하고 건강한 두부가 탄생이 된 거죠. 이 맛있는 두부전골을 더 맛있게 즐기는 방법은? 두부에다가 이 버섯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먹게 되면은 또 맛이 특이하게 맛이 좋습니다. 손님들 사이에서는 유명하다는 두부탑. 쌓을수록 더 맛있다나요? 한 입 가득 입안이 찰수록 더 고소하다고 하는데요. 맛보면 저절로 엄지척. 장마철에 또 막 땀이 나게 이래 먹으면은 막 이열치열이라고 건강에 상당히 좋아 보이네요. 사장님, 묵사발 한 개 추가요. 또 다른 별미가 있다는데요. 들어나 봤나 먹어나 봤나 두부 사발. 고소한 두부와 직접 갖고 더 신선하고 영양 가득한 채소의 환상적인 만남. 고소한 두부에 신선한 야채와 같이 어우러져 정말 입이 행복하네요. 고소한 두부 맛에 반한 전국 각지 손님들에게 택배로 배송까지 하고 있다니 그 맛이 더 궁금하죠?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장마철. 건강 챙기는 음식으로 면역력도 높이고 입맛도 살리세요. 네, 여름철에 어떤 음식이 몸에 좋은지 알아야 잘 챙겨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알아야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아는 게 힘,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생활 속에서 보다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는 알짜 정보들을 모아봤는데요. 네.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먼저 도착한 곳은 서울의 한 맛집. 여름 더위에도 아랑곳 않고 끝없이 들어간다는 이 음식의 맛은? 확실히 진하다는 느낌이 제일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고소한 맛도 훨씬 강하고. 다이어트중이긴 한데 이거는 진짜 꼭 먹으러 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들어는 보셨나요? 이름하여 한국식 탄탄면. 한국인의 입맛을 제대로 저격했다는 이 집의 비법은 뭘까요? 요 손놀림? 아, 궁금해. 빨리 알려주세요. 저희가 진한 동사골 육수를 8시간 이상 곱게 우려서 하는 게 저희 라면만의 비법입니다. 8시간의 노력 끝에 탄생한 요 뽀얀 빛깔을 자랑하는 육수가 핵심. 이 육수에 고추기름으로 얼큰한 맛을 더하고 쫄깃 탱탱한 면발과 파채, 고기, 달걀 등 갖은 고명을 얹어주면 드디어 완성입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죠? 얼큰한 맛이 일품인 한국식 탄탄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진한 국물의 매력에 퐁당 빠졌습니다. 손님을 사로잡은 또 다른 비법은 뭘까요? 특별한 비법이라고 하면 저희가 보시다시피 화구로 쓰는 화구 제품이 없어요. 모든 제품이 다 전부 인덕션을 쓰고 있기 때문에 고객님께 좀 더 쾌적하고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내어드릴 수 있는 게 저희 집만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간편하게 행주로 쓱 닦기만 하면 청소도 끝!
그런데 인덕션을 사용하는 진짜 이유가 있다고요? 직원들의 안전상의 문제도 있어요. 육수가 끓어 넘쳐서 뭐 불이 꺼진다거나 그럴 때 가스 누출이라든지 아니면 산소 결핍이라든지 이런 현상 때문에 사실 저희 직원 복지 차원차 전기 인덕션을 쓰는 이유가 하나 있고요. 전기를 사용해서 안전하다는 인덕션. 그런데 화력이 약하진 않나요? 다들 이 가스보다는 약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지금은 기술들이 많이 발전이 돼갖고 가스보다도 더 화력이 더 셀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확인 들어갑니다. 같은 양의 물을 인덕션과 가스레인지로 끓여봤는데요.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1분이 지나자 먼저 끓기 시작하는 인덕션의 물. 눈으로만 보기에도 확연히 다르죠? 강한 화력의 인덕션, 그 원리가 궁금합니다. 가스레인지는 직접 불꽃으로 냄비라든지 물체를 가열을 하는 거고요. 요 인덕션은 전류를 보내면 이 코일에서 자기장으로 발생을 해갖고 물체를 데우기 때문에 전혀 뜨겁지가 않습니다. 역시 무엇이든 안전이 제일 아니겠어요? 전원을 켜도 냄비를 올려놓지 않으면 될 걱정이 없다는데요. 안전이 제일 첫째니까 전원을 켜도 위에 물체가 없으면 가열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이 더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덕션으로 더 맛있게, 더 빠르게, 더 안전하게 음식을 만드니 이보다 좋을 수 없네요. 현대인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 자동차. 하지만 구매하기엔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그런데 여기 차량 유지비 걱정 없다는 한 청년이 있는데요. 진짠가요? 직업상 차량을 많이 운행하는 편이고요. 아무래도 자동차세나 보험료 같은 걱정이 있는데 저는 그런 걱정이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 걱정이 없다는 청년. 자신감의 원천은 다름 아닌 이 자동차라고 하는데요. 아니, 도대체 뭐가 비법인 거죠?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급구 만류를 하고 야, 너 뭐 감당되겠어? 이런 소리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차량을 장기 렌탈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동차 장기 렌트? 렌트를 하면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고요? 사실인지 확인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궁금증을 풀어줄 문선희 전문가. 그러니까 차량을 구매하시는 방식에는 현금이랑 이제 할부로 구매하시느냐, 장기 렌트냐, 아니면 리스냐 이렇게 4가지 정도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요. 장기 렌트는 이제 보험료랑 자동차세, 취등록세도 기본적으로 다 포함되어서 렌탈료만 신경을 쓰시고 납부를 하시는 상품이고요. 사느냐 대여하느냐 고민인 분들을 위해서 비교를 해봤는데요. 장기 렌트가 구매보다 약 250만 원 정도 저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기 렌트나 리스 차량은 뭐 사업자들만 이용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지금은 개인 고객분들도 이제 많이 이용을 하셔서 고객분들의 비율이 5대5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초기 비용 부담이 적다는 장점 때문에 자동차 장기 렌트 마니아까지 생겨났다고 하는데요. 엔진오일 교환이라든가 와이퍼 교환, 심지어 타이어까지도 다 돈이 안 들어가게 다 관리를 받을 수 있고 한 번은 사고 났었는데 그런 사고 처리 같은 것도 대차나 이런 것들이 너무 편리하게 돼 있어서 그 뒤로는 일반 차량보다는 거의 대부분 장기 렌트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아차 하는 순간 일어나는 자동차 사고. 장기 렌트는 사고 후에 보험료 할증이 없고 정비 서비스를 선택하면 정기적으로 차량 점검까지 받아 더 편리하다고 하는데요. 이러니 소비자의 귀가 쫑긋할 수밖에 없겠죠? 이 정도면은 괜찮아요. 이번에도 계약 완료! 드디어 기다리던 새 차가 나오는 날입니다. 공기 포매틱. 시승 소감은 어떠세요? 와, 라인이 이렇게 이쁘게 동글동글하게 딱 빠져가지고 정말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들어가세요. 네. 아유,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연락 주세요. 그런데 자동차 장기 렌트 주의할 점이 있다고요? 일단 장기 렌트를 이용하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이제 월 렌탈료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H사에 3천만 원짜리 차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앞에 두 자리를 곱하기 2를 해주면 대략적인 월 렌탈료가 나옵니다. 근데 뭐 터무니없게 30만 원 정도로 나와 있다. 그런 거는 이제 선수금이 들어간 미끼 견적서일 확률이 높습니다.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알짜배기 정보들 꼭 기억하세요. 굿모닝 차차차 이어가겠습니다. 네. 산업부의 김지환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름 휴가철 차량 관리법 준비해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과 무더위 등 여름은 특히나 외부 요소 때문에 차량 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하는 계절이기도 한데요. 평소 관리도 중요하지만 여름 휴가 그리고 장기간 주행을 앞두고 있다면 한 번 더 점검받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여름철에 햇빛 아래에 세워둔 차 안 혹시 상상되십니까? 어우, 70도, 80도만 이렇게 올라가요. 손잡이부터 뜨거워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그 사고 났더라고요. 아이를 그냥 방치했다가. 네. 예. 그래서 저도 여름철에 취재 다니다 보면 예. 고역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예. 그래서 오늘은 여름 휴가철 차량 관리 방법과 이 자동차를 시원하게 관리하는 꿀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먼저 자, 첫 번째로 여름 휴가철 차량 관리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 뭘까요? 냉각수를 보충하라. 네. 이 뜨거운 폭염 속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냉각수입니다. 그래요? 네. 여름철에는 이 차량 온도가 최고 90도까지 상승하게 되는데요. 이 냉각수는 엔진이 과열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름철 냉각수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시동을 걸기 전에 이 차량 아래로 냉각수가 흐른 자국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계기판에 냉각수 부족 알림이 뜨지는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냉각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바로 보충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연결호스가 경화됐거나 막혀 있지는 않은지 혹은 누수가 일어나지 않는지 점검받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냉각수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네, 여름철 전용 냉각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요거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냉각수와 수돗물을 1대1로 희석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운행 직후에는 냉각수가 매우 뜨겁기 때문에 이 시동을 끄고 엔진이 완전히 식은 후에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보죠. 네, 두 번째는 곰팡이 잡는 에어컨 작동법이네요. 이게 중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여름철에 자동차에 에어컨이 없다면 상상도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상상만 해도 끔찍하실 예. 텐데요. 에어컨은 이처럼 여름철에 실내를 쾌적하게 하고 아주 시원하게 만들지만 한편으로는 장시간 사용하게 되면 차량 내외부의 온도 차이 때문에 습기가 생기게 되고 이 습기는 에어컨 내부 증발기의 수분까지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제거하지 않으면 곰팡이와 세균이 번식하게 되는데요. 에어컨의 키퀴한 냄새와 그리고 탁한 공기 그리고 곰팡이균은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결국 습기 제거가 포인트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도착지에 도착하기 한 3분 전쯤에 이 에어컨을 끄고 풍량 조절 버튼을 한 두세 칸 정도 이동시키면 송풍구에 남아있는 습기와 냄새 제거에 좋습니다. 그리고 차량 내부에 제습제를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여름철 에어컨 사용 전에 필터 교환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방법이네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차량 관리 방법 보겠습니다. 햇빛 주차 금지로 차량 온도 낮추기. 아, 이거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름철 땡볕 아래에서는 자동차 내부 온도가 급격하게 너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햇빛 아래 주차를 피하고 실내나 그늘에 주차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창문을 살짝 열어서 이 내부 온도가 조금 내려가게 해주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전자제품 같은 거 많이 설치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블랙박스나 하이패스, 내비게이션은 이 직사광선에 노출되면 손상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꼼꼼히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름철에는 폭발 사고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뭐 라이터라든지 캔음료, 페트병 같은 무심코 드는 물건들도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라이터가 지금 터지는 영상이 나왔는데 이게 내부 온도가 올라가면 그럼 우리가 햇빛을 피해서 주차하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준비한 것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자동차를 시원하게 관리하는 방법인데요. 네, 첫 번째로는 이 그늘에 주차하기입니다. 그늘. 네, 사실 이거는 좀 많은 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실 것 같은 내용이기는 해요. 그래서 기왕이면 그늘로 가려고 하는데 없어서. 없어서 문제긴 한데 거기서 조금 더 팁을 말씀드리면 이 그늘에 주차할 때에도 이 해 이동 방향과 주차 시간을 고려해서 가급적 가장 오랫동안 그늘이 유지되는 곳에 주차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해가 뜬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주차하는 게 있는데요. 이 해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앞 유리를 두면 그만큼 햇빛을 받는 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차안 열기가 더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창 면적이 좁고 이 각도도 있는 뒷 유리창 방향으로 주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다음은요.
네. 그리고 뜨거운 땡볕 아래에 그 주차를 하면 찬 온도가 급격히 올라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럴 때 아주 효율적인 게 이 창문 1cm 열어두기입니다. 네. 그 차 안의 공기가 외부로 순환되기만 해도 온도를 어느 정도 낮추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주차 시에 자동차 창문을 1cm 정도 소폭 열어두고 찬 공기가 밖으로 배출되도록 하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제법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잊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많이 열어놓으면 또 불안하고 도난 방지가 안 되니까 그렇죠. 살짝 1cm 정도. 네, 살짝 1cm. 그 문제는 이제 차를 주차해놓고 탔을 경우에 그 열기 때문에 정말 뜨거운 경우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차 문을 열고 여름철에 차 타기 싫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요. 네. 이럴 때도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이 조수석 창문을 연 다음에 운전석 문을 천천히 열고 닫기를 5번 정도 반복하는 건데요. 안에 있는 공기를 좀 빼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네. 차 안에 있던 열기가 내부에서 순환되면서 조수석 유리창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때 다른 창문을 열거나 이 창문을 모두 여는 것보다는 이 창문을 하나만 여는 게 이 공기 순환 원리에 의해서 아주 효과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름철 차량 관리 방법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꿀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학창 시절을 되돌아보면 저는 수학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나도 그랬는데요. 예. 더군다나 요즘에는 서술형 수학 문제가 많아지다 보니까 포기하는 학생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겼네요. 수학 사춘기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 그런 학생들이 수학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굉장히 궁금하네요. 확인해 보시죠. 초중고생을 막론하고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과목 수학.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 비율이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 수학을 너무 좋아하는 학생이 있었으니 초등학교 6학년 김준우 학생이 바로 그 주인공. 수학 문제라면 거침없이 술술 풀어낸다는데 열심히 풀어낸 후 답을 보니 세상에 전부 다 정답! 어쩜 이렇게 잘해요? 처음엔 별로 안 좋아했는데 수학의 개념하고 원리를 알면서 풀다 보니까 쉽고 재밌어졌어요. 수학이 쉽고 재밌다고요? 수학 좀 풀어봤다는 담당 PD. 그가 6학년 문제에 도전? 설마 못 푸는 거예요? 어떻게 푸는 거고? 네,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이 원의 넓이를 빼면은 이 부분의 넓이가 나오는데 1600에서 풀이 과정까지 막힘없이 설명하는 준우 학생. 색칠한 부분의 넓이. 잘했어요. 각종 대회에서 상장을 휩쓸어올 만큼 공부에 제대로 재미드는 준우 학생. 최근에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영재반에도 들어갔대요. 수학 공부를 하는 거를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차츰차츰 수학 공부하는 거에 더 흥미를 느끼고 즐기면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로서는 만족하고 좋죠. 수학이 재미있어지는 비법 뭘까요? 어디 가는 거예요 지금? 저 지금 어떻게 하면 수학 문제 더 잘 풀까 생각하러 가요. 독서실 가는구나. 아니요, 생각 잘 나는 데가 있어요. 이곳이 수학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장소라고요? 아니, 뭘 그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저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생각하고 있어요. 문제를 보니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건 뭘까요? 요거는 이제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스스로 한 번 더 생각해볼 수 있도록 나와 있는 걸. 틀린 문제는 답을 바로 알려주지 않고 학생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생각할 시간을 준다고 합니다. X에 6을 대입. 그냥 틀리는 것보다 아무래도 다시 한번 왜 틀렸는지 생각해보고 어떻게 풀 수 있을지 다시 생각해보면 답이 언젠가 나오는 것 같아요. 틀린 문제를 다시 생각하면 사고력도 쑥쑥 커진다고요? 갑자기 왜 나오는 거죠? 모르겠어요.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1대1로 봐주나 봐요. 아이들한테는 개인별 맞춤학습을 진행하고 있어요. 같은 학년이라도 똑같은 문제를 준다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아이들마다 각 개인별 수준에 맞게 맞춤학습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들마다 푸는 문제들이 다 다르죠. 예전에는 되게 좀 수학 많이 틀렸었는데 이제는 이제 차근차근히 잘 문제를 푸니까 이제 좀 자신감이 생겨서 수학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1대1 맞춤학습을 통해 성공 경험을 높여주는 게 포인트.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면 서술형 문제에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서술형은 이렇게 설명식으로도 쓰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계산해서
구하는 것보다 이렇게 설명을 써가지고 구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몇 경기를 사고력을 키우는 또 하나의 방법. 바로 친구들과 함께 토론하며 수학의 개념을 배우는 거라고요. 토론을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좀 수학의 다양하게 융합형으로 사고할 수 있는 그 과목이라는 걸 알게 하는 수업이고 활동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재밌게 많이 수업을 하는 것 같아요. 실생활과 접목한 재미있는 활동을 통해 수학 개념을 잡아라. 코스타리카랑 3경기 치르죠. 실력에 맞춘 학습법으로 문제 푸는 재미도 익히고 와 수학이 점점 재밌어지겠어요. 평소에 수학 공부할 때는 그냥 앉아서 하니까 지루하고 좀 그런데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이렇게 수업하니까 재밌었어요. 이번 여름방학에는 수학에 흥미를 붙여 수학 사춘기와 이별해보는 건 어떠세요? 자, 이번에 영상으로 보는 이슈 준비가 돼 있는데요. 네. 청와대는 지난 5월 고용 쇼크에 대해서 날씨와 공무원 시험 탓을 하며 6월에는 좀 나아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실망스러웠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서울 송파구의 행복나눔 일자리 센터. 문의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립니다. 일자리 구하는 사람은 많아졌는데 사람 구한다는 곳은 줄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은퇴에 맞물려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고 구직자도 한 10% 정도 늘은 데다가 6월 고용시장도 나아진 게 없습니다. 6월 취업자 증가폭은 10만 6천 명으로 2월 이래 5개월 연속 10만 명 전후에 머물렀습니다. 상반기 월 평균 취업자 증가폭은 14만 2천 명. 정부가 예상했던 32만 명의 반토막에도 못 미칩니다. 청와대는 우리 경제의 고용 창출력이 떨어진 이유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동시에 혁신 성장을 통해 일자리 만들기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경제 정책이 혁신도, 투자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정부가 반기업 정서를 이제 부추기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규제 개혁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이제 국내에서 이제 투자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김현지입니다. 네, 이번엔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폭염특보가 더 확대 강화됐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더 더울까요? 김혜연 기상캐스터, 자세한 날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에도 올 처음으로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지속되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더워지려나 걱정 많이 되실 텐데요. 이 9시가 조금 지났는데 선선함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열기와 함께 방금 전 내린 빗방울로 습기가 높아서 굉장히 꿉꿉하게 느껴집니다. 이 시각 서울은 26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 32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이나 높아지겠습니다.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에는 폭염주의보가, 대구를 포함한 충청, 이남 곳곳으로는 하루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지는 폭염경보로 확대 강화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올라 더위가 맹위를 떨칠 텐데요. 대구 35도, 경북 의성 36도 등 남부 내륙은 35도 안팎까지 올라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실시간 폭염정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고 강한 벽까지 더해져 느껴지는 더위는 더할 겁니다. 더위 체감지수 위험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자외선 지수는 물론 불쾌지수까지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정오에서 5시 사이에는 실내 활동을 줄이시는 게 좋겠고요. 에어컨이나 제습기 등으로 실내 온습도도 적절히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낮 동안 구름량이 많아지겠고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경기 북부와 영서, 경북으로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또 오전까지 서울은 약간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자세한 기온 보시면 서울 26도, 울산 29도, 창원 26도로 평년 기온을 훌쩍 웃돌며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대전 35도, 울산 34도 등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마솥 더위가 기승을 부리며 올 들어 가장 덥겠습니다. 당분간 소낙성 비 이외에는 큰 비 소식이 없기 때문에 낮엔 폭염이, 밤엔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날씨입니다. 이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을 길러주시는 게 좋겠고요. 열을 흡수해서 체온을 쉽게 올리는 어두운 계열의 의상보다는 밝고 가벼운 또 통풍이 잘 되는 소재의 의상을 챙겨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채널A에서 굿모닝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짧은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채널A와 동아일보가 공동 주최하는 K-라이프 트렌드쇼가 오늘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립니다. 관람객들은 화장품과 패션 의류, 생활용품 등 최첨단 라이프스타일 트렌드와 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직접 보고 또 체험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부스 100여 개 크기의 행사장에 현대자동차와 SK텔레콤, 아모레퍼시픽 등 국내 20여 개 기업들이 참석했습니다. 생방송 함께했습니다. 김현욱의 굿모닝 7월 12일 목요일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